그러니까 몬털란 TV입니다. 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이 총선 모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구 출마하는,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종로 이런 지역에서 출마하는 방안들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라고 하면은 어떤 상징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우파의 아람목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좌파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죠. 격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지역구를 출마한다면 종로 출마가 적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격전지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래도 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죠. 거의 그쪽에 출마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방탄복을 계속 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감옥 가죠.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로 나오자니 속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확실한, 완전히 인천의 호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나가는 이재명하고 격전지에 나가는 한동훈 장관하고 모습이 대비가 되죠. 이재명과 민주당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볼 때, 특히 그 중도층이 볼 때, 지금 이재명이 저거는 뭐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치졸하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자신들의 아랫목에 나가는구나,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격전지에 나가는구나, 몸을 던지는구나, 이렇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 카드를 어쨌든 간에 출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종로에 출마하게 되면 거기에 아무래도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단점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비례대표로 나와가지고 총선을 지휘하는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요건 이제 단지 선거 제도가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병립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성정당으로 지난번처럼 가느냐. 준연동형 제도가 이번 22대에도 계속 이것이 이어질 경우에 위성정당으로 나가기는 좀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병립형으로 된다고 하면은 후순위 쪽에 이렇게 위치를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특히 이재명 또 민주당의 돈봉투 뇌물 받은 자들 수십 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세력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불법을 저지르고 교활한 세력들이고 무도한 세력들인가. 그 다음에 이재명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두머리다. 불법의 우두머리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비례 후순위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비례로 나오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비례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가 비례로 인천 계양을 대신에 비례로 돌려가면서 앞선위를 한다. 그것도 또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득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선거를 뛸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비례를 돌려고 하다가도 돌기 어려운, 결국 배지를 달기 위해서 앞선위를 해야 되는데 바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종로에 나간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일단 다만 이제 묶인다는 게 단점인데, 지금 종로에 민주당에 누가 나오든 간에 임종석 아니라 누가 나와도 한동훈 장관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종로가 보면은 이 거물들을 밀어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종로 주민들을 많이 괴롭혔던 이 집회 시위가 많이 줄었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종로가 여러 가지 개발에도 상당히 지금 호재라 그럴까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집회 시위를 벌이는 이런 환경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로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나왔을 때,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후보가 나왔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나갈 경우에 후순위로 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중간 뒤로 해서 이렇게 후순위로 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데, 그 경우에 따른 약간의 부담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지역구 같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좌파가 설치는 득세하는 이런 데 가서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비례대표로 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후순위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투신하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한동훈 장관에게는 정치적으로 뭐 특별히 뭐 크게 손해볼 건 없다.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불출마하는 이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불출마할 경우는 본인이 어떤 이 배지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들이 이 불법에 대해서 아주 조금조금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12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개각이 될 텐데 현재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12월 초 개각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장관들 뭐 추경을 하든지 뭐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농림수산부 식품 장관도 그렇고 뭐 김은혜 홍보수석도 그렇고 다 지금 12월 초경에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빠져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지역구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90일 전에 3개월 전에 공직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1월 11일이죠. 1월 10일인데 그냥 가급적 이번에 12월 초에 개각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묻어서 나온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역구 나온다면 그게 좋은데 그런데 지금 12월 초에 한동훈 장관 지금 개각 명단에 빠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지역구로 해서 나갈 가능성은 검토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아닌가, 후순위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어떤 비례라든지 혹은 총선에 불출마하고 그 대신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자, 비례대표로 나가도 물론 공동선대위원장을 할 수 있죠.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는 없죠. 이 선거 지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비대위원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공동선대위원장이 한 명으로 해서 비례대표에 나가든 불출마해서 그렇게 해서 당의 어떤 그 선거 승리를 해서 뛰는 그런 방안이 좀 유력하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번에 개각 명단에서 한동훈 장관은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비례로 나간다고 하면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 총선 30일 전입니다. 그럴 경우는 3월 11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비례는.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는 3개월 전이기 때문에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나중에 다시 12월 뭐 하순경에 추가로 개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 카드를 갖다가 특정 지역에 묶어두는 것은 결코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죠. 한 장관이 종로에 묶여 있는 걸 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정부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나 혹은 본인이 아예 총선에 대해서 어떤 그 부담 다 떨어버리고 총선 지원에 매진하기 위해서 이 지금 불출마로 해가지고 선대위원장 타이틀을 달고 뛰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일부 언론들이 무슨 뭐 일찍 총선에 투입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이번에 그 개각에도 명단에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지역구는 뭐 종로에 나갈 것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설령 뭐 그런 걸 검토했더라도 검토 결과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좀 결론이 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원희룡 장관이 지금 그 이재명의 인천 계약을 해 나가고 싶다. 뭐 본인도 그렇고 이 원희룡의 측근들이 그걸 지금 원희룡한테 강력하게 지금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에서는 원희룡 장관한테 수원이나 고양 이런 쪽에 나가서 본인도 배지를 달고 그 지역 일대에 좀 바람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원희룡 장관도 당이 하여튼 가라는 데 나는 가겠다. 어디든지 가겠다. 지금 원희룡 장관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근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만약에 인천 계양을이 가라 그러면 좋다. 나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타 강사로 유명하죠. 대장동 일타 강사.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재명 내가 좀 끌어내리겠다. 이런 그 강한 의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나가게 되면은 이재명을 좀 더 묶을 수 있는 효과는 있죠.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이 맞상대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이 어디 뭐 전국을 다니고 힘들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가 인천 계양을이 워낙 좌파가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거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내년 총선 전까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총선 전에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총선 전에 감옥 들어가는 걸 간신히 피한다고 해가지고 원희룡과 붙는다고 할 때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가까스로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좀 이재명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 입지 같은 게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은 또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다른 지역에 나갔을 때 충분히 배지를 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인데 괜히 이재명 그쪽에 가가지고 이재명 발목을 좀 잡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배지를 못하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천 계양을 해 전에 붙었던 윤영선 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약간 차이가 났지만 아직 뭐 대피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약간 억울한 게 이재명 측에서 윤영선 씨에 대해서 마타도어를 뿌린 게 있어요. 집은 뭐 다른 데 있는데 선거 때만 나타나가지고 선거운동한다. 사실은 그게 아닌 걸로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선거 막판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고 봅니다. 마타도어에 희생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번에 윤영선 씨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주고 예를 들면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오히려 당시 이재명을 밀었던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그래 이번에는 윤영선을 한번 좀 밀어주자.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재명이 와가지고 지원을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거 불만 가진 사람들 지난번엔 찍었지만 속았다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윤영선 씨에게 표를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은 원희룡 장관대로 예를 들면 고향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본인도 배지를 달고 한석이라도 늘리고 이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